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대리기사님들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리기사님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절세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월이 됐습니다.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 5월 달에 세금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는 건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되시면서 실제 22년도에 우리 기사님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지를 국세청과 공단에 이미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납세 의무가 생겼고 이미 국세청과 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소득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한테 세금을 안 걷어갈까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꼭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득을 좀 확인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복지기금 사이트나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소세 신고 안내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 우리한테 발부가 되어 있는 안내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내문을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의 신고 유형 의무와 저희가 작년에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가 상세하게 쓰여져 있을 거고요. 종소세 신고 안내문이 조회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혹은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작년에 우리한테 정산해준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과연 내가 지급받은 금액과 똑같은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종소세 신고의 시작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신고 유형 의무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고 유형 의무를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이 신고 유형 의무는 2022년도 세금 신고를 할 때는 21년도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세요. 혼란스러워 하시고 그러면 21년도에는 내가 어떠한 소득을 얼마만큼 벌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간혹 22년도부터 나는 대리기사 업을 시작을 했어 라고 하시는 기사님들께서는 21년도께 영원이겠죠. 그 전에도 기사님 업무를 하시면서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21년도 수익 금액도 확인을 하셔서 신고 유형 의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기사님들께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돈을 지급받을 때 3.3을 떼고 받으세요. 이 3.3을 떼고 받으시다 보니까 나는 이거 3.3 떼면서 이미 다 세금 신고 의무 끝난 거 아니야?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3 원천징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3.3 원천징수는 뭐냐면 실제 프리랜서의 형태로 인적 용역을 제공을 하시는 분들, 저희 기사님들 포함해서 세금 신고를 하면서 3.3%를 미리 세금을 조금 떼놓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33,000원을 떼갔을 거잖아요. 그 33,000원을 이번 5월 달에 신고를 할 때 만약에 33,000원보다 내가 높은 금액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되시는 거고요. 나는 33,000원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도 된다. 아니면 세금을 없다 라고 하면은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그 33,000원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작년에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3.3으로 저희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꼭 5월 31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확인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3.3으로 지급받을 때 업체 수수료를 빼고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받은 건 이건데 실제 신고되어 있는 금액은 업체 수수료가 포함이 된 금액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께서 이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나는 이걸로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걸로 세금 신고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실제 기사님 한 분이 벌어들인 소득은 이 업체 수수료가 나가기 전의 소득입니다. 그 업체에 나간 수수료는 우리의 경비인 거예요. 그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는 거지 내가 번 거에서 업체 수수료 빼고 내가 지급받은 이걸로 신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아마 내가 실제로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은 내가 통장에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이 업체가 신고한 금액이구나.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세 방법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절세 방법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경비율을 먼저 신고 유형 의무에서 생각을 하실 거고, 간편장부나 기장을 하시는 분들도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는 있으실 거예요. 경비율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절세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냥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 경비율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그러면은 실제 쓴 금액은 이 금액보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기장을 하셔도 되죠. 다만 실제 내가 그러면 썼던 금액들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리기사님들이 비용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업체한테 지급한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할 때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외곽으로 가시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럼 거기 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올 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은 저희가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보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부 대리운전 회사에서는 셔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거점마다. 왜냐면 기사님들이 다시 또 이렇게 좋은 위치로 모셔오기 위해서 셔틀을 운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 내가 쓴 비용들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실제로 기장하는 대리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도 등록을 해서 실제 어떻게 쓰고 계신지 또 확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쓴 비용들 중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이 있냐, 이 부분을 납세자 본인 스스로, 우리 기사님 스스로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작년 일이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도리어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전 지난달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작년 일을 저희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냥 신용카드 내역서만 주시고 저 근데 뭘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세금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실제로 내가 작년에 어디에 이 정도 금액을 썼구나를 매달 작년에 못 하셨다면 올해 지금부터라도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금액들이 결국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뭐 이거 한다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돈이 나옵니다. 실제로 챙기시는 게. 꼭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벌어들이신 소득과 내가 쓴 비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리기사님들께서 5월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 일정,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